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인천항은 개항 이후에 숱한 그 순환과 역경을 딛고 우리 근대사를 열어갔던 중심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세월의 변화와 함께 인천항도 많은 변화를 맞이해 왔습니다. 오늘 밤에는 점차 사라져가는 인천의 옛 풍물들을 찾아서 기록해 오고 계신 인천의학계의 원로이시자 향토사가이신 신태범 선생님을 모시고 인천항의 옛 정취와 그리고 그 발전된 모습을 그 과정을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고향이 인천이십니까? 고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 살았으니까. 그러나 원 태어나기는 서울 종로에서 태어나서 네. 6살 때 네. 집안 사정으로 인천으로 낙향을 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근데 무슨 사정이 있어서 인천으로 가셨는데 그 표현을 낙향이라 하십니까? 그래서 서울 살다 시골로 내려갔으니까 낙향은 틀림이 없는데 네. 저희 집에 선친께서 네. 일찍이 한국 정부의 관비 유학생으로 네. 일본에 가서서 네. 해군을 하시겠다고 했던 것이 네. 해군 사관학교에서 받아주진 않아서 네. 동경 상선학교에서 네. 근대 항해학을 배워서 네. 한국서 최초로 네. 근대 항해사 자격을 따셔서 네. 마치 졸업하시고 얼마 있다가 20세기 초에 네. 한국 정부가 네. 한 1200돈 가량 되는 네. 예쁘다란 군함을 네. 맹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사왔을까요? 어디에서요? 우리 돈으로 주문했으니까 주문한 거는 1번입니다. 네. 거기서 맹글어 와서 네. 거기 부함장으로 아, 그 시대 군함- 때 말로는 군함 같아 보이진 않는군요. 경순양함이죠, 저게. 아, 순양함이요. 영국으로 경순양함 형식으로 네, 네, 내긴 네. 건데 네. 그 장비는 저도 봤습니다만 대포 조그만 거가 앞뒤에 달려 있어서 네, 별로 네, 없었습니다만 네. 저게 그 뒤에 그 태극기가 있네요. 저게 군함기입니다. 네. 그래서 저 배가 불행히도 우리나라 운명과 함께 네. 1910년에 총독 정치가 되면서 네. 총독부로 접수가 돼서 네. 총독부의 연안 관리선이 됐습니다. 지금 그 이 스튜디오에 걸려 있는 저 태극기가요. 그 아까 나왔던 군함에 달았던 군함의 것입니까? 뒤에 있던 저게 예, 군함기입니다. 그 실물이군요. 실물입니다. 하하. 그 몇 년 전 것이 될까요? 그러니까 10년이니까 지금서 한 80여 년. 전에. 그러니까 저거 맹긴 거는 1910년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온 게 이제 10년이고 1910년. 예. 네. 그 군함이 된 거는 그거부터 한 10년 가까이 전이니까 그건 이제 100년 가까운 90년은 된 그렇죠. 태극기네요. 틀림없어요. 예, 저거 대단한 그래 역사적인 일본 시대 것이네. 때 간수하기가 힘이 들어서 네. 그래서 좀 저렇게 깨끗이 못하고 좀도 먹고 일부러 빨고 있진 않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네. 그 이제 가운데 그 태극 모양이 이렇게 네, 조금, 지금과 네. 이렇게 좀 반대로 이렇게 돼 있군요. 이렇게 뒤집어 놔야지 네. 네. 될 건데 그래서 17년에 제가 6살 되던 해 네. 가사를 다 정리를 하시고 인천으로 아주 나는 광제호구 같이 늙겠다 하고 이제 내려오신 것이죠.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인천으로 6살 때 가서 내리 직흥거장 70여 년 인천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예. 그 인천의 그 당시 모습도 사진으로 찍은 것을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그 자식놈이 지금 조선일보 논설위원회 신용석이가 네. 프랑스의 특파원으로 한 10여 년 있을 적에 네. 네. 뭔 스탬프 코렉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한국에 관한 사진첩이라든지 네. 그림 엽서를 수집을 해서 네. 그래서 특히 인천에 관계되는 것도 여러 장 있고 해서 지금 나오는 모습이 인천의 몇 년 전 모습입니까? 저게 18년의 모습입니다. 1918년이요. 이게 저기 이제 조금 이제 지나가면 축항이 나옵니다. 이제 네. 그 거기 하얀 예쁜 배가 나오는 게 저게 광제어입니다. 네. 저게 하얀. 네. 그래서 그 축항이 준공되는 기념으로 아마 찍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집에 간직하고 계셔서 제가 내리입 때 참 가보겠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천서 오랫동안 그 의료 활동을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만은 그 제가 언제 의사 생활을 은퇴하셨는지요? 지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인 네. 경성제국대학 시대에 의학부를 나왔습니다. 네. 36년에 졸업해서 의사가 됐죠. 네.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계속 외과하고 네. 그리고 박사 코스를 따로 또 연수해서 41년에 거의 끝나서 네. 개업 준비를 해서 42년에 네. 인천에서 개업을 했죠. 뭐. 네. 그게 몇 년까지 하셨습니까? 79년 그정했습니다. 네. 약 40여 년 동안 외과 의사로서 외과 병원을 운영해 왔죠. 네. 근데 그 전공 분야가 아니신데 어떻게 그 옛 인천의 풍물들을 그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나는 이 글쎄, 그건 향토 뭐 사가로 좀 변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나만이 되셨는지. 아니라 예. 나이가 이제 50세 좀 넘으면은 네. 앞을 바라보고 뛰는 것보다도 자꾸만 기회가 있을 때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건 뭐 나뿐이 아니라 네. 그렇게 되는 거고 해서 참 지가 자라났던 곳, 살던 집, 네. 이 남아 있으면은 그 찾아가 보고 싶고. 네. 제가 그래서 관수동에 있는 생가를 몇 번 찾아가 본 일이 있어요. 네. 좀 그럴 정도로 됐는데 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10대의 문학 청년이 아니고 네. 20대에 사회주의에 관심을 안 가지고 30대 돌아서서 선량한 시민이 안 되면 사람이 아니다. 바보다. 그래서 예. 그 건방지지만 제가 영어하고 역사에 좀 재주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의사 공부를 하면서도 뭐 건방지게 뭐 영화도 많이 보고 문학 작품도 많이 읽고 네. 그 뭐 떠오르는 게 있으면은 글로 남겨도 보고 네. 이런 참 시간을 보내면서 의사가 됐었죠. 그래 의사가 되고 나서도 독서만은 쭉 계속을 해왔었습니다. 그러군요. 그러자 이제 해방 후가 되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여러 가지 활자 문화가 서는데 인천 지방 같은 데서는 기고가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가지고 있는 지식 같은 것을 조금 전달해도 이것이 활자화되는 값어치가 돼서 그때 주간지라든지 지방지에 문화면이 주로 됐는데 거기 이제 기고가가 됐었죠. 그 생활은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처음 이제 내가 바라던 것 같이 내 글이 활자된다는 즐거움도 있고 네. 그 기사가 참 웬만한 참 호평도 받고 해서 그래서 쭉 요즘 말하면 후리 칼럼니스트 같이 잊혀서 지내왔었어요. 그러시군요. 그랬다가 82년
한미수교 100주년이 되고 83년이 인천 개항 100주년이 돼서 그때 지방지에 있던 지금 인천일보의 전신인 네. 경기일보에서 그 옛 인천 얘기를 좀 100주년 그 프로젝트로 좀 썼으면 좋겠다 해서 저도 그걸 좀 이제 좀 정리할 때도 되지 네. 않았나 해서 그래서 어심수심으로 이렇게 네. 그래서 그걸 한 1년 반 썼어요. 네. 그래서 그걸 묶은 게 이겁니다. 이제 인천 한색이라는 그렇군요. 게. 네. 그랬더니 인천 한색이. 네. 네. 그 이게 비교적 그래도 네. 욕은 안 먹고 네. 인쳐서 익혀줘서 예. 그래서 나도 생각지도 않는데 예. 향토 사과같이 됐습니다만 네. 나는 어디 그정이라도 여기 부제에도 있습니다만 몸소 지켜본 얘기지 네, 예. 사료를 내가 정리해서 향토 사과같이 한 건 아니고 내가 꼭 임장감 있는 예. 장면 아니군 예. 수록을 안 했습니다. 예. 저 이제 이 책을 다 저희들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오늘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인천의 옛 모습을 좀 회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그럼 인천하면 월미도가 생각이 나거든요. 월미도는 모습이 어떠했으며 어떻게 표현해 왔습니까? 월미도가 인천 바로 앞바다에 있어가지고 인천 항구의 바람맞이 차면 역할을 하면서 네. 그래서 좀 있는 네. 제일 가까운 큰 섬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 섬 앞바다에는 영종호구 강화가 있어서 네. 그게 한강의 입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1866년에 병인양요가 나오고 네. 그리고 71년에 신미양요가 나서 네. 프랑스 함대, 네. 미국 함대가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요행이 강화진에서 그래도 격퇴하고 큰 욕은 안 보고 끝났는데 이걸 보고 일본이 이러다간 우리는 발붙일 곳이 없다 해가지고 75년에 운양호 사건이라고 해서 네. 강화 앞바다에 와서 네. 조작을 해서 건드린 사건이 있지 네.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강화진이 패전을 했기 때문에 다음 해 강화 조약을 맺어서 그래서 이제 인천도 개항이 되고 원산, 부산도 개항이 되게 되는데 그런 참 역사적인 것이 인천 앞바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러자 이제 일본이 세력이 들어오자 그것이 이제 일본의 해군 기지로 됐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다가 급수 시설하고 이쪽에 배는 전부 석탄을 태우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저탄장하고 이거 시설을 월미도에다 만든 월미다가 먼저 그러다가 이제 청일전장, 노일전장을 승리로 끝내서 노일전장이 끝난 게 1905년이고 6년부터는 통감 정치가 되고 하니까 완전히 월미도가 이제 일본의 걸로 됐죠. 산복에다가 순환도로를 맹그렸는데 거기다 가로수같이 일본 사람들이 즐겨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길 양옆에다가 벚꽃나무 심거는 게. 네. 그래서 그게 이제 20년대 말에는 벚꽃 명소가 됐어요. 네. 그리고 바닷가에는 모래사장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휘엄칠 갯가가 있어서 그래서 거기 꽃구경 해수욕으로 사람이 몰리기 시작하다가 이제 22년에 툭길이 생겼어요. 그때 그 점은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타고 가다가 다니니까 네. 툭길이 생겨서 걸어갈 수 있게 됐으니까 사람이 왕창 메요. 그렇게 되니까 거기다가 이제 시설을 해서 해수욕장도 맹길고 조탕도 하고. 그래서 20년대 후반서부터 30년대까지는 전국에
월미도라는 게 큰 행락지로 알려져게 됐죠. 예, 벌써 그때부터군요. 네. 어려서 거기서 뭐 헤엄치던 생각, 뭐 꼭 구경 오던 생각, 어른들이 모두 노는 거 구경도 하는 재미도 있었고, 어디도 갯가에서 헤엄도 치고 낚시질도 하고 그런 게 아마 근 20년 동안 월미도에서 여름을 보냈다고. 예, 네, 그러시군요. 인천의 그 자유공원이라는 데도 유서 깊은 곳이라고들 얘기하던데요. 요즘 막 자유공원이라고 하는 공원은 원래 인천이 개항이 되자 곧 지계제도라고 해서 외국인들이 자기네 영토 거치 거주하는 특수지역이 책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항구 맨 가운데는 일본 지계가 되고, 네. 그리고 조금 비켜서는 청국 지계, 네. 그리고 안쪽으로 산간지대는 각국 지계라고 해서 네. 영국, 미국, 네. 독일, 프랑스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렇게 지계가 되는데 각국 지계가 제일 넓었습니다. 지금 네. 응봉산이라고 인천에 있는 산이 응봉산이라는 산인데 거기 14만 평이나 책정을 해서 그래서 그거를 전부 택지 조성을 했는데 골짜구니 급경사진데 한 1000여 평이 쓸모가 없어서 네. 그거는 팔질 않고 파브릭 가든이라고 이름을 줘서 남겼다고 합니다. 네. 그래 그거를 공원이라고 누가 번역을 해서인지 나 지금 그 번역하신 분을 좀 알고 싶어요. 네. 하도 잘 알고서. 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 아직 공원이라는 개념이 없고 네. 파고다 공원이 제일 먼저 생겼는데 그거는 이 각국 공원이 생긴 지 네. 10년이 후에 생긴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는 공원이라고 해서 생긴 것은 제일 처음입니다. 네. 1888년에 생겼으니까요. 네. 그래서 거기 조경을 해서 길 산책로도 맹길고 벤치도 여러 군데 갖다 놓고 조금 조경과 시설을 했어요. 그러나 워낙 좁으니까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좁은 공연입니다. 네. 그러나 그러자 그게 이제 일본 시대가 돼서 각국 지계가 없어지니까 부청에서 맡아가지고 그거를 서공원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그랬다가 해방 후에 다시 각국공원 아니면 만국공원이라고 부르다가 네. 57년에 메가다 장군의 동상을 세우는 거하고 같은 때에 네. 다시 손질을 해서 네. 그때 자유공원이라고 명명해서 네. 지금 인천에 아주 제일 가는 관광 명소 같이 명소가 돼요. 인천이라는 이름은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습니까? 인천이라는 것은 지금 근교지만 인천 시내로 들어와 있죠. 거기에 네. 인천 읍내라고 해서 네. 인천 부사청이 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아하. 그러자 개항이 되고 나서 인천에다가 개항 사무를 봐야 할 관서가 필요하니까 인천에 그 부사청의 업무 과정 겸해가지고 네. 인천 감리소라고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인천이라는 거지 네. 항구는 아직도 제물포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네. 지금은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180여만, 아. 200만이 곧 된다고 그러고요. 대단한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인천 사시는 분들 오래되신 분이요. 그분들은 뭐 무슨 약대이산이라는 말을 하대요. 그거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 지금 자유공원 올라간 어구의 언덕입니다. 네. 거기에 1900년 초에 영국의 성공회가 들어와서 네. 안에다가 성공회 교회를 짓고 그 언덕 위에다가
병원을 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성 루카 병원이라고 지었는데 거기에 미국 의사 네. 랜드스라는 사람이 와서 그 병원을 맡아서 네. 한 8년 동안 이게 바로 그 병원입니다. 저게 입구고. 네. 근데 네. 저건 사진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린 겁니다. 예. 사진을 보고. 아, 사진을 보고 네. 그린 거군요. 네. 네. 그래서 저거에 그러니까 1909년부터이니까 네. 그 당시 약하고 침밖에 모르다가 네. 여기 모여든 사람들이 처음 서양 의술의 혜택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 의사가 아주 성심껏 열심히 잘 봐서 그 존칭을 쳐서 약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아, 약대인. 예, 주부라고 할 수도 없고 예. 그 성루카 병원이라는 것 부르기 힘드니까 네. 약대인 병원인데 네. 우리나라 말의 발음상 네. 약대인이 약대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약대이 병원. 네. 그러다 그 언덕으로 올라가니까 거기가 약대이 산. 네. 그래서 그 일부가 그래서 아주 약대이 산이 어디냐고 묻는 분이 아직도 많아요. 듣긴 예, 들었는데 예. 지도에는 없고. 없고요. 네. 예. 그래서 그게 지금은 그것이 어디가 됩니까? 지금 그 자유공원 자리 올라가는 바로 그 근데 어구입니까? 지금 밑에 예. 있던 성공회가 예. 6.25 때 파손이 돼가지고 네. 그 병원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병원 자리에다 지금 성공회 교회를 짓고 있어서 교회가 돼 있죠. 지금. 그러면 머너금이라는 데는 어디입니까? 모노금은 여러분 가서 송도 하면은 인천의 송도 네, 하는 송도요. 건데 송도 지역이 모노금입니다. 예. 그래서 그 그럼 뜻이 뭘까요? 뜻이 고로한테 들으니까 그것도 뭐지만 그 해안길이라는 게 꼬불꼬불꼬불해서 이렇게 비어도 가까운 것 같아도 걸으면은 꽤 한참 걸리고 겁니다. 그러죠. 예. 아까 아직 멀었느냐고. 네. 조금만 더 가면 그래서 가도 먼 데라고 해서 한자로는 어떻게 그걸 붙여 있냐면 멀원자하고 네. 그리고 또우자하고 네. 그리고 이재금자를 그렇게 붙여서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반농 반어 그러니까 네. 앞바다가 아주 10리쯤 나가도 개펄이 된 때 네. 썰물 때는 네. 거기 조개가 뭐 엄청 많아서 네. 조개를 잡고 그래서 지냈는데 또 채미사장이라는 건 뭡니까? 참이전거리를 말씀하시는 것 아, 같은데 그게 참이전거리라는 얘기입니까? 네. 지금 여러분께서 하신다면 동인천역을 잘 아실 텐데 네. 동인천역 근처가 처음에 철도가 놓여 있을 때는 아주 습질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연못하고 미나리논들이 참 많은 그런 때였었는데 그 미나리논 일부를 축도를 해가지고 네. 그때 인구가 한창 되니까 우리나라 과일이라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은 뭐 사시사철 과일 투생이지만 그때 여름에 한참 채미를 먹는 것밖에 없어서 그 채미가 근교에서 들어오고 지금 경인선에 오류동역이라고 있는데 네. 그걸 오리꿀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채미가 달다고 해서 네. 그 오리꿀 채미호가 인천으로 소에 실려서 들어오는데 바로 거기가 경인가도에 들어오는 길 어구가 돼요. 그래 거기서 채미장이 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인천 청과 네, 그 길이- 시장 주식회사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이 이제 청과물이 집중하게 되기 시작해서 30년대에 이 회사가 생겨서 지금 가락동의 청과 뭘 시장 같이 그런 역할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 저 인천에 그 뭐 외국 사람들이 처음에 그 개항이 되고 나서 많이 와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저희가 아주 어렸을 때 가본 인천은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 청관이라고 해서 네. 아마
최근 거정 지금도 중국 사람이 주로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네. 그게 청북지계의 후신입니다. 아하. 그 한 5천 평 되는 데인데 한창 많았을 때는 천국 사람이 등록된 수가 3천이 넘었었으니까요. 거기. 네. 중국 사람들이요. 그래서 거기다가 3층짜리 쭉 상점을 짓고 거기서 굉장히 대규모로 중국 무역도 하고 네. 국내 참 도매상 노릇도 하고 네. 그래서 음식점도 많이. 중국 음식점도 있고 상점도 그 주민도 중국 사람이 해서 그때는 중국이란 말이 없고 청국이니까 네. 그 청관이라고 불러서 그래서 지금 해방 후에 어느 나라나 그렇지 본국에 지원이 없으니까 자꾸만 쇠퇴해 갔는데 요즘하고 이제 우리나라하고 중국 관계에 호전을 못해서 이 인천 청관을 어떻게 인천 시민의 힘으로 좀 전거치 중국 분들이 재미있게 보람있게 사는 지역으로 부흥을 해드렸으면 하는 예. 얘기가 많이 돌고 있어서 예.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아서 그런지 외국인 묘도 있다고 그래요? 아직도 그게 개항되기 있습니까? 바로 전에 네. 어떻게 인천에다가 매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영국 선원이 하나 생긴 모양이 돼요. 네. 그러니까 개항 전에 한기 생겼고 개항되고 나서는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한 8천 평을 네. 바로 지금 북성동 해안바지 언덕인데 네. 거기를 각국묘지라고 해서 외국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공동묘지로 네. 책정을 한 데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철이 나서 거기 다닐 수 있을 때는 벌써 50여 기가 돼 있는데 네. 조경도 잘하고 참 식수도 잘하고 있어서 얼른 보면은 풍토가 없기 때문에 산소 같은 생각은 안 들고 무슨 석조물 같은 생각 들고 네. 아주 한적하고 못해서 산책로로 아주 즐겨서 참 쓴 기억도 있는데 그게 60년대에 들어서서 인천시의 개발 계획 때문에 그것을 청학동이라는 내륙 산간지로 옮겼습니다. 네. 그 지금도 잘 모시고 있어서 네. 아직 혹시 찾아오는 후손들이 있습니까? 연고자가 가끔 찾아온다고 아직도요? 했어요. 네. 그리고 맨 최종 묻힌 분이 62년에 묻힌 사람이 있으니까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그 미국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아마 한 70기가 가깝게 거기에 한 50기 있던 게 70기로 불어서 아주 잘 좀 그 관리를 하고 있어서 유족이 와도 참 대단히 만족하고 네. 돌아가는 그런 참 그래서 하나의 명소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조금 아까 그 청관의 모습이라든가 그 또 그 성공회에서 지었다는 병원의 모습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만은 그 당시 그 서양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처음 보는 그런 어떻게 보면 낯설고 이상스러운 집들을 많이 지었겠죠. 네.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 있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아하. 거의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어요. 자기네들이 맹긴 걸 자기네들의 포화로 다 부숴버렸다고는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예. 그래서 존 스톤이라고 네. 이 언덕 위에 저 집인데요. 저게 아까 인천항 전도 나왔을 때도 등대같이 예쁘게 비인 건데 이게 영국 사람이 상해 부두 공사를 해서 치부를 한 존 스톤이라는 사람이 상해가 더우니까 여름에 인천 와서 피서하겠다고 지은 집입니다. 별장이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1904년에 지은 건데 네. 저 집이 없어졌군요. 저 집이 6.25 때 한포로 하하. 예. 아주 참 예쁜 집이랬었어요. 네. 서양 사람들이 지은 건물 중에 유명했던 것이 저겁니까? 제가 제일 유명한 네, 저것이 제일 유명했습니까?
그 영국 영사관 자리도 지금 오림포스 호텔을 잇는 언덕이 예. 바로 영국 영사관이 있던 자리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게 제일 한국 가까운 언덕이 돼서 네. 그 영국 사람이 차지해가지고 네. 곧 개항되자마자 네. 거기다 영사관을 네. 지었어요. 네. 그것도 단층이지만 극장으로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극장은 1인촌에 먼저 생겼어요. 네. 인천에 전기가 서울 다음에 인천이 먼저 생겼는데요. 이제 그 전기가 생기자 그 1910년대에 활동 사진이라는 게 미국서 이제 상품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맞춰서 1910년대 후반에 인천에 표관이라고 활동 사진 극장이 생겼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1번 사진이 아직 귀할 적에 미국 활동 사진도 놀리고 그때는 제가 어려서 다니질 못하고 그 후 한 10여 년 돼서 한국촌의 애관이라고 생겨서 네. 거기서는 이제 미국 활동 사진만 계속 그 당시 미국 활동 사진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저게 맞는지 안 맞는지 에데 포로라는 게 지금 아주 굉장한 참 스타로 네. 그래서 명금이라고 해가지고 이 말하자면 보물찾기 같은 네. 그런 계속 영화가 있어서 그거는 저도 좀 당시는 그 무성 영화였겠습니다. 그렇죠. 변사가 있는 변사가 네, 영화관이었겠죠. 변사가 잘해야지 이제 예. 그래가지고 영화란 말로 바뀐 게 30년대 말부터 네. 발성 영화 토끼가 나오면서 네. 활동 사진을 이제 영화라고 영화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했죠. 근데 그 선생님이 아주 그 유년 시대, 소년 시대를 보내신 인천의 모습이라는 거는 그 몇몇 외국 사람들의 집을 빼놓고는 초가집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때 총독 정치가 되기 전 과정은 한국 사람은 지게에 가서 거주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게를 빼놓고 이제 그러고 처음부터 노동을 팔려고 온 사람이 모여서 인구가 불렸지 거기 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들어온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모두가 자연 발생적으로 너댓한 데는 초가집만 다닥다닥 붙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군데군데 동네에 서울식 한 10여 칸 되는 개화집도 있었지만 대부분 조그만 초가집뿐이었었는데 내 동에 지금 여기 아마 나오는 이게 10여 칸이 넘는 초가집은 참 드뭅니다. 네. 근데 이게 아마 100년 가까이 되는 집인데 요 몇 년 전에 동사무소하고 이웃 사람들이 불조심하기 위해서 영을 베끼는 게 좋지 않겠냐고 그래서 스레이트 지붕으로 지금 바뀐 것 뿐이지 아하, 가옥 그걸 구조는 바꿨을까요? 전기가 들어오고 수도가 들어왔다는 거 외에는 그대로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선대가 살던 가옥 구조가 어떻게 됐었냐 하는 산 전시물로 아주 그대로 난 그래서 이거 보러 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내 스트레이트로 주변에서. 지붕을 했으니까 네? 그거 어디 옛집 같겠습니까? 좁은 것들은 아마 시골에 남아 있을 거예요. 그것도 또 새마을 사업 때문에 다 없어졌지만 저런 큰 초가집이 남아 있었다는 건 참. 네. 그러나 지붕은 초가가 아니죠 지금. 지금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가지고 지붕이니까. 이상하게 됐지만 네. 그래도 구조는 초가집 구조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저 그림들은 사진을 보고 그대로 그리셨다고 그랬는데 어느 분이 그리신 겁니까? 내가 이제 수집한 그 자식놈의 덕택으로 이제 온 사진 외에 이 양반은 또 별도로 원용현이라고 젊은 홍익대학을 나온 화가인데 네. 인천 출생이에요. 인천서 네. 태어나고 인천서 공부해서 이런데 젊은 나이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여기저기서 그저 재료를 구해서 그림을 많이 그려서 네. 자기는 그리긴 그렸지만
토를 달 수가 없다면 캡션이 안 되니까 그것을 인천일보에서 시리즈로 게재를 하겠는데 네. 나보고 그 캡션을 좀 달아달라. 그래서 그냥 반 그림에다가 내가 하고 그러고 부수를 좀 늘리기 위해서 내가 여기저기 좀 지적을 해서 가서 좀 그리기도 해라 하는 게 한 3분의 1 되고 해서 그거가 이제 30부로 최근에 끝이 났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생각 밖에 아주 젊은 사람의 호응과정 많아서 그래서 앞으로 신문사에서 좀 더 늘려보자. 네. 그러니까 그건 준비되는 대로 해보자 네. 하고 이제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네. 그 기회 있을 적마다 행정당국에 얘기를 하는데 새로 도로 확장 계획을 한다든지 개발 계획을 세울 적에 되고 난 것만 사진을 찍지 말고 네. 그 전 모습을 한때 좀 보존하도록 좀 해다 하는데 전시 효과가 없고 귀찮으니까 입대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옛 서민이 어떤 생활을 했느냐 하는 모습은 거리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이런 걸 봐야지 이제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런 거가 사진 대상이 안 되어서 남아있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인천의 시당국에만 아니라 이 기회에 각 행정당국이 신계획을 수립해서 못할 적에 헌 거하고 새로 된 거하고 사진을 꼭 함께 붙이도록 하는 습관을 좀 쳤으면은 나중에 자기 고향을 뒤돌아볼 적에 참 무릎을 치는 그런 애석한 감을 안 느끼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지금 또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얼마나 참 여력이 있을지 모릅니다만 인천의 그러한 풍물을 어떻게인지 널리 소개를 하고 사료를 보존하고 하는 일에 애를 쓰려고 그러는데 머지않아 인천에다가 인천 향토 사료연구소를 내게 될 겁니다. 네. 그럼 나도 좀 거기 앉아서 아주 정식으로 이제 해볼까 하고 근데 모르겠습니다. 건강하고 재주가 뒤따라야 하는 일인데. 되시겠죠. 예? 네. 그리고 인천 그 시민들의 그 참 많은 호응이 아마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에 그 인천일보에 연재한 거에 대해서 네. 참 호응이 높다는 걸 그 가슴이 참 흐뭇하고 든든하고 합니다. 네. 당시 정말 참 비행기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때 항구가 유일한 그 교통수단의 그 참 말하자면은 제공지로서 모든 그 외국의 문물이 인천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부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개항이 어떻게 보면 우리 근대 문명에 대단한 역할을 했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 역사를 쭉 이렇게 기록하시고 그리고 지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잊지 않도록 보존해서 계승해 주신다는 것은 인천 시민뿐만이 아니고 저희 모두에게 좋은 일입니다. 앞으로 건강하시고 계속해서 좋은 자료를 많이 수집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그 의학 박사이시고 향토 사가이신 신태범 선생님을 모시고 옛 인천 그 개항으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풍물이라든가 변천되는 모습을 듣고 또 그리고 자료로 통해서 사진으로 보았습니다. 이 같은 작업을 팔순에 이르신 지금 그 신 박사님께서 하시고 계시다는 것은 저희들에게 많은 귀감이 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